예,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 식중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 시간 했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서 오늘 이어서 또 수업을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소형 식중독,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이 전체 식중독이 한 60%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도 독소형이 있고 감염형이 있다 했죠. 그래서 독소형과 감염형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독소형의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포도알균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포도알균, 보툴리누스, 웰치균 이것이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이 됩니다. 포도알균 같은 경우에는 장독소에서 발생이 되고 보툴리누스균은 신경독소, 그다음에 웰치균은 어떻게 역시 장독소에서 발생되어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살모넬라, 그죠? 장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요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어떤 발병률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살모넬라 식중독이 이 감염병 식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정상으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소화기계 감염병의 우리가 장티푸스균이라든지 파라티푸스균과 같은 그러한 균과 거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그 증상이 어떠냐면 복통이라든지 설사, 구토, 아주 높은 발열이 동반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염 비비로는 호염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수온이 좀 떨어지게 되면 활동이 좀 저하되고 어피류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된다. 병원성 대장균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O157, 그죠? 157과 O26. 장출혈성 대장균 얘 같은 경우가 법정 제1군 감염병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이 세균성 식중독하고 이 바이러스형 식중독의 그 차이점 반드시 꼭 좀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량의 개체에 의해서도 이 바이러스 식중독은 발생이 되고 2차 감염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해서 대형의 식중독이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바이러스형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치료법이나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식중독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노로바이러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이런 부분들 주로 좀 익혀 먹는 것이 좋고 과일에서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들까지 전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자연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첫 번째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바이러스형 식중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자연독 식중독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자연에서 우리가 동물에 의해서 또는 식물에 의해서 이런 식중독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 또는 축적된 유독 유해 물질을 사람이 이렇게 섭취함으로써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동물성하고 식물성이 있는데 동물성 식중독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거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자약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거 식중독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합니다. 아무리 끓여도 이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4% 정도의 수산화나트륨 NaOH에 한 20분 정도 우리가 담겨두게 되면 독이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보고 식중독 하면 여러분들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라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트로도톡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됩니다. 특히 이 보고 식중독 중에서 독력이 강한 것이 알이라든지 간, 난소 및 껍질에 독성물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여러분들 보시게 보면 복요리 많이 먹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그런 부분, 독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렇게 섭취를 잘 못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면, 한번 제가 이거 그 신문에서도 보고 방송에서도 봤는데, 그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탤런트 현석이라는 탤런트 사람인데 한번 현석 씨와 보세요.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이 보고 요리를 먹고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맹독성인 보거를 함부로 손질해 먹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탤런트 현석 씨와 최영만 포항시 의회 의장 등 3명이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청하면에 있는 한 횟집에서 보고 요리를 먹은 뒤였습니다. 현 씨와 최 의장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할 때 의식이 좀 없으시고 마비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냥 의식이 없으신 상태고요. 공호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중환자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고회를 먹지 않은 현석 씨 부인 등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이 손질한 보고회를 먹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 일행이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요리를 했는데 우리는 그 요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집니다. 다른데 공장에 일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요리했습니다. 보고의 내장과 아래 있는 독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손질해야 합니다. 경찰은 보고를 손질한 이모 씨와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동력은요, 청산가리보다 엄청나게 100배나 강한 그러한 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금도 보셨지만 뭐 인공호흡기 달고 뭐 지금 살아 계시지만은 그만큼 이게 강하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기에 있는 그 보고의 독은 뭐다? 테트로도톡신, 아까 이야기가 되었죠? 테트로도톡신. 조개는 베네로핀. 요것도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합은 섹시톡신. 그래서 보고는 테트로도톡신, 그죠? 조개는 베네로핀, 홍합에 들어가 있는 균은 섹시톡신.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식물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또 버섯이라든지 감자, 맥각, 그래서 버섯 무스카린, 감자 솔라닌, 맥각에는 에고타민, 에고톡신, 에고메트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어진다.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에 의해서 또 식중독이 발생이 되는데,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물로서 사람이라든지 가축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상생리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뭐냐? 여기 보면 아플로톡신,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무스카린, 솔란 이런 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균성 식중독, 그죠? 바이러스형 식중독, 자연 식중독, 곰팡이 독소에 의한 어떤 식중독, 이제 마지막에 화학성 식중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학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식품의 본래 구성 성분 위에 물질이 첨가되어서 발생되어지는 식중독이다. 자, 불량 첨가물이 과량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어지는데, 어떠한 그 물질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이 되느냐면 유해 감미료라든지 인공착색료, 타르색소 같은 경우 있죠. 인공착색료, 보존료, 여러분들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붕산이라든지 포르말데히드 같은 어떤 부분이 들어간 보존료라든지 표백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용되거나 우연히 첨가된 유독물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발생이 되죠. 농약, 그죠? 들어가 있는 비소라든지 이런 것들, 또 식품 관련 기구라든지 용기 및 포장에 의해서 이러한 화학성 식중독이 발생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세균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요 세 가지를 표를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감염 살모넬라 대표적인 장염 비브리오, 그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염형이고 포도알균 또는 포도상구균, 보톨리누스, 그죠? 여기 더 일부 또 웰치균도 제가 저 같은 경우 여기 넣어놨는데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균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세균성 식중독 중에 독소형, 그죠? 감염형과 독소형, 뭐 중간형이 있는데 뭐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러지, 요거 알러지형 식중독도 있죠. 포르테우스균 등에 의해 부패 생생물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화학성 식중독, 유해 물질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 주로 메탄올이라든지 유기염소 화합물, 유기물, 그다음에 수은, 비소 같은 유해 금속류에 의해서 화학성 식중독이 발생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자연독 식중독은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물성 보고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뭐였죠? 테트로도톡신, 그죠? 보고의 테트로도톡신, 그다음에 조개, 베네루핀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테트로도톡신, 베네루핀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마이코톡신 같은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프로톡신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표를 또 제가 책에 또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형, 살모넬라 장염, 그죠? 감염형 같은 거 살모넬라 장염, 백원성 대장균 요 세 가지가 주로 세균성 기타에 넣었는데 기타에 넣을 수도 넣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감염형이 넣습니다. 감염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세균성 식중독, 가축, 쥐, 어패류, 닭이 그 감염원이 되고 그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서는 계란, 식육, 생선회, 초밥, 닭고기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형은 사람의 피부나 한홍창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은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각종 독소 성분, 그죠? 그래서 버섯, 감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버거, 독고, 조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학성 농약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것들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잘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 저 같이 처음에 제가 강의 계획서에 잡았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나머지 있는 책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책을 반드시 꼭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그 여러분들한테 그 전체적으로 한번 공지도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기말고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시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저 쉬었다가 다시 그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